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 드라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 순자는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죠. 그런데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내 인생을 즐길 거야. 남편의 차가운 한마디가 순자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데요. 당신이 저에게 한 말 기억해요? 이제 저도 똑같이 말해드릴게요. 순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끝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 헌신한 아내의 복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도 꿈은 있다. 순자에게는 그 꿈이 소박했다. 남편 병수가 정년퇴직을 하면 이제는 정말 둘이서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아침에 함께 일어나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놀아주며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도 떠나고 순자는 부엌에서 병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혼자 웃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도 꽤 받았고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으니 이제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쉬며 살아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매일 해줄게. 하지만 병수의 반응은 냉담했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그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됐어. 잔소리 말고 난 이제 내 인생 즐길 거야.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야 자유의 몸이 됐잖아. 그 말에 순자의 웃음은 굳어버렸다. 내 인생이라니. 그럼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들은 뭐란 말인가? 그럼 우리 함께 하는 건 어때요? 동호회 같은 것도 부부가 함께. 아, 정말 답답해.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너도 뭔가 해. 친구들이랑 수다 떨거나. 병수는 그날부터 집을 나서는 일이 잦아졌다. 등산 동호회, 친구들과의 술자리, 골프 모임, 핑계는 많았다. 순자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병수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셔츠에는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셔츠의 붉은 자국을 가리켰다. 아, 그거? 동호회에서 여자 회원이 술 따라주다가 실수로 묻은 거야. 별거 아니니까 그만 캐묻고. 그의 태연한 모습에 순자는 더욱 당황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평생을 바쳐 가정을 지켜온 여자의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다. 순자의 꿈은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고 그 금은 곧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되어갈 터였다. 병수의 외출이 잦아진 지 한 달이 지났다. 매번 다른 핑계였다. 오늘은 등산 동호회, 내일은 골프, 모레는 동창회. 순자는 혼자서 저녁을 차리고 혼자서 치우는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또 나가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병수는 넥타이를 매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응. 중요한 모임이야. 늦을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하지만 그날 밤 경수는 집에 오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왔다. 술 많이 먹어서 친구 집에서 자고 갈게. 목소리는 또렷했다. 술에 취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무렵 경수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한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야, 병수야. 김미경. 젊은 시절 병수의 첫사랑이었다. 이혼 후 재혼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면서 부유해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 눈부셨다. 너도 그대로구나, 미경아. 시간이 멈춘 것 같아. 호호, 거짓말. 하지만 기분 좋은 거짓말이네. 당신은 정말 멋있어졌어. 성숙한 남자의 매력이 넘쳐. 미경의 손이 병수의 손등 위에 살짝 얹혔다. 병수의 가슴이 두둥거렸다. 언제부터인가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었다. 집에서는 어때? 뭘 말하는지 알겠지만, 그냥 그래. 의무감으로 사는 거야. 불쌍한 내 사람. 미경의 목소리에는 달콤한 독이 있었다. 한편 집에서 순자는 혼자 앉아 차가운 밥을 먹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행복한 노부부의 일상을 담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 눈물이 났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순자는 결혼 사진을 꺼내 보았다. 25살의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병수는 자랑스러운 듯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며칠 후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병수가 한 여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순자는 급히 기둥 뒤로 숨었다. 자기야.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 병수의 목소리는 평소 순자에게 하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다. 곱고 우아했다. 순자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목소리였다.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대어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병수는 여자에게 뭔가 말하며 웃고 있었고 여자는 그의 팔을 끼고 걸어갔다. 이게 현실인가? 순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4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병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늦었네, 뭐 했어?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병수의 휴대폰이 울렸을 때 순자는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미경하트였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것도 자신을 속이면서. 순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남편의 불륜을 확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40년을 함께 산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지 않은가. 혹시 일시적인 일탈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순자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수야, 엄마야. 시간 있을 때 한번 집에 와 줄래? 아빠 일로 상의할 일이 있어서. 엄마, 무슨 일인데요? 요즘 너무 바빠서. 그냥 가족 일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수는 마지못해 주말에 오겠다고 했다. 주말, 민수가 아내 영희와 함께 왔다. 순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아들의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들로 상을 차렸다. 아들, 많이 먹어 살이 빠진 것 같네. 하지만 민수의 관심은 음식이 아니었다. 엄마,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사실은 아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 매일 밖에만 나가고 집에 관심도 없고. 그게 뭐 이상해요? 아빠도 정년퇴직하셨는데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보기에는 순자가 말을 잇기도 전에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엄마, 아빠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아빠도 자기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병수가 골프복을 입고 나왔다. 또 나가려는 모양이었다. 아, 민수 왔구나. 잘 지내지? 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응.
골프 라운딩이야. 요즘 골프가 재미있어서 말이야. 병수는 의기양양했다. 예전보다 훨씬 활력 넘치는 모습이었다. 민수가 감탄했다. 와, 아버지 정말 젊어 보이세요. 옷도 멋있게 입으시고 엄마보다 훨씬 활력 넘치시네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지? 요즘 인생이 새로워진 기분이야. 그동안 일만 하다가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맛을 알겠어. 병수가 나간 후 민수는 순자를 보며 말했다. 엄마, 솔직히 아빠가 더 멋있어 보여요. 돈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골프도 치고 엄마는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 보이세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도 뭔가 취미 생활을 하세요. 아빠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며느리 영희도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는 부부가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야 해요. 너무 의존하면 서로 집만 되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희 위해 평생을. 엄마, 그런 식으로 희생팔이 하지 마세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민수의 말은 칼날 같았다. 그리고 솔직히 아빠가 돈도 더 많이 벌었고 집도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엄마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순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만해! 나가! 당장 나가!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화를 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사실 말했다고 화내고 이래서 아빠가 집에 있기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순자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아들마저 남편 편을 들고 있었다. 민수 부부가 나간 후 순자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남편의 배신도 아팠지만 자식의 배신은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 밤 늦게 경수가 돌아왔다. 술 냄새와 함께 여자 향수 냄새가 났다. 민수 왔다 갔네? 응. 뭐라고 하던?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들이 한 말을 어떻게 남편에게 전할 수 있겠는가. 병수는 샤워를 하러 가면서 중얼거렸다. 역시 아들은 아빠를 더 이해해야지. 당연한 거야. 그 말을 들은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다. 평생 헌신한 자신은 이제 이 집에서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순자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누가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정말 아무도 자신의 희생을 원하지 않았던 걸까? 병수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있어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가끔 메시지가 오면 혼자 피식 웃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병수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화장실에 가면서 침대에 놓고 간 것이다. 메시지 알림이 계속 떴다. 자기야, 오늘 저녁 7시에 평소 그 호텔에서 만나자. 아까 골프복 입은 모습 너무 멋있었어. 사진 또 보고 있어.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어. 우리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다. 결정이라니. 무슨 결정을 말하는 건가? 그날 저녁 병수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나왔다. 어디 가세요? 친구들 만나러. 언제 들어와요?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마. 순자는 마침내 폭발했다.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요. 친구가 아니라 여자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병수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뭐라고? 김미경이라는 여자. 내가 다 봤어요. 마트에서 손잡고 걸어가는 것도, 메시지 주고받는 것도. 병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뻔뻔해졌다. 그래. 맞아. 미경이랑 만나고 있어. 그래서 어쩔 건데? 순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부정하거나 변명이라도 해주길 바랐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인정할 줄은 몰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40년을. 40년이 뭐가 그리 대단해? 그 40년 동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병수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집에서는 맨날 잔소리, 친구들 앞에서는 촌스럽게 굴고, 미경이는 달라. 나를 이해해주고, 품격도 있고, 대화도 통해. 그럼 나는 뭐예요?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누가 하라고 했냐고? 민수 말이 맞아. 네가 알아서 한 거지. 내가 부탁한 적 없어. 그 순간 순자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에게 자신은 그저 당연하게 있어야 하는 존재였을 뿐이다. 감사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공기 같은 존재.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경이가 말하는데, 나이 들어서도 새 출발할 수 있다고 해. 늦지 않았다고.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이혼하자는 건 아니죠? 병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그것도 생각 중이야. 미경이는 이미 혼자고, 재산도 있어. 나한테는 새로운 기회야.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40년이 내겐 족쇄였어. 이제라도 벗어나고 싶다고. 병수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남아 엉엉 울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머리는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은 깊어졌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날 저녁 병수가 돌아왔을 때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이혼해. 병수가 놀란 얼굴로 순자를 봤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너 정신 나갔어? 네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는 당신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다. 네가 감히 날 떠나겠다고? 이 집도 내 명이고 돈도 내가 벌었는데. 그럼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요. 대신 나도 자유롭게 해주세요. 병수는 당황했다. 순자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너 후회할 거야.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해봐야 알겠죠.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었다. 결단을 내린 후의 홀가분함이었다. 40년의 굴레를 끊어내는 일은 무서웠지만 더 이상 자존심을 구걸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반년이 지났다. 순자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병수는 미경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니, 시작하려고 했다. 처음 몇 달은 경수에게 천국 같았다. 미경은 고급 아파트에서 그를 반겨주었고 매일매일이 데이트 같았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골프장을 돌아다니며 해외여행도 다녔다. 자기야, 행복하지?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야. 미경이 병수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병수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병수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다. 계속되는 기침과 가슴의 답답함. 처음엔 감기려니 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를 보니 폐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병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며칠 후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폐암 3기입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병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는데 미경에게 알렸을 때의 반응은 예상외였다. 뭐라고? 폐암. 미경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하지만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야. 의사가 그랬어. 치료. 치료 비용이 얼마나 들까? 미경의 첫 번째 관심사는 돈이었다. 병수는 실망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걱정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내가 아파트 처분하면 치료비는 충분할 거야. 잠깐. 아파트를 팔겠다고? 미경이 벌떡 일어났다. 당신 치료비 때문에 내가 왜 고생해야 해? 난 아픈 사람 돌보려고. 당신과 만난 게 아니야. 병수는 믿을 수 없었다. 미경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 사랑? 그건 건강할 때 얘기지. 난 환자 간병인이 될 생각 없어.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더군다나 당신 치료비까지 내가 왜 대야 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날 밤 미경은 냉정하게 통보했다.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만나자. 난 내 인생이 소중해. 병수는 무릎이 꺾였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마. 치료 잘 받을 테니까. 금방 나을 테니까. 안 돼. 난 아픈 남자와 함께 할 수 없어. 이해해줘. 미경은 그날로 연락을 끊었다. 병수는 혼자 남았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항암 치료로 몸은 말라갔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은 누렇게 뜨자 거울 보기도 싫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다. 병원의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돌봐주는데 병수는 항상 혼자였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민수야, 아빠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병원비가. 아버지, 어머니랑 이혼하실 때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는데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아빠가 아픈데. 그건 아버지 잘못이죠? 담배도 그렇게 피우시고 건강관리도 안 하시고 자업자득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세요? 아버지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기셨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요? 전화가 끊어졌다. 병수는 허탈했다. 아들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병실에서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병수는 후회했다. 순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문득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그리웠다. 아픈 몸을 걱정하며 이것저것 챙겨주던 그 손길이 그리웠다. 간병인이 물었다. 가족분은 안 계세요? 병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제가 다 버렸어요. 소중한 사람들을 다 버렸어요. 그날 밤 경수는 병실에서 혼자 울었다. 미경과의 화려했던 시간들이 꿈처럼 사라지고 남은 건 병든 몸과 외로움뿐이었다. 한때 자신을 선택해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 병수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신이 너무 쉽게 버렸다는 걸. 병수의 병세가 악화되고 미경에게까지 버림받은 지 3달이 지났다. 병원비는 바닥났고 간병인도 더 이상 쓸 수 없었다. 병수는 혼자서 아픈 몸을 이끌고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작은 고시원방을 얻어 연명하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월세를 밀려서 쫓겨날 상황이었다. 그제야 병수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 순자였다. 순자만이 날 받아줄 거야. 병수는 순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 초라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다. 순자야, 나야. 병수야.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왜 왔어요?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문이 열렸다. 순자는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예전의 초췌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반면 경수는 말이 아니었다.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졌고 살은 빠져서 옷이 너무 컸다. 얼굴은 누렇게 떴다. 어머, 이게 무슨...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순자야. 나 죽어가고 있어. 병수가 무릎을 꿇었다. 순자는 당황했다. 일어나세요. 이웃들이 봐요. 아니야. 이대로 말할게.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병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경이는 내가 아프니까 도망갔어. 아들들도 날 외면해. 이제 너밖에 없어.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분명 미웠던 사람인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들어와서 얘기해요. 병수는 급히 일어나 따라 들어갔다. 작은 원룸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순자야. 나 좀 돌봐줘. 제발. 뭐라고요? 내가 혼자서는 안 돼. 병원 갈 때도 택시비가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정말 죽을 것 같아. 병수가 순자의 치마자락을 붙잡았다. 손 떼요. 순자야. 우리가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정만으로도 그 정을 누가 짓밟았는데요.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미쳤었어. 정신이 나갔었어. 미경이 같은 여자에게 속아서.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순자야,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돌아가자. 옛날처럼 살자. 병수가 순자의 발목을 붙잡았다. 놓으세요. 안 놔. 절대 안 놔. 너 아니면 나 정말 죽어. 병수는 징징 울기 시작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미경이는 돈 떨어지니까 날 버렸어. 하지만 넌 다르잖아. 넌 착하잖아. 넌 날 버리지 않을 거잖아. 제가 착해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나 진짜 사랑해. 이제 깨달았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건강할 때는 왜 몰랐어요? 순자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병수는 더 세게 붙잡았다. 순자야. 나 혼자 두면 진짜 죽어. 아무도 없어. 정말 아무도 없다고.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용서해줘. 다시 기회를 줘. 병수는 순자의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 코까지 흘리며 구걸하는 모습이 처참했다. 순자야. 우리 아이들 아빠잖아. 그것만으로도 날 도와줄 수 있잖아. 아이들은 당신 편인데 왜 저한테 와요? 걔들이 날 외면해. 돈 없다고. 정든 아빠를 버렸어. 병수가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이제 알겠어. 결국 혈육도 돈이야. 하지만 넌 다르잖아. 넌 정이 있잖아. 순자는 메스꺼웠다. 이 남자는 지금도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다. 당신, 지금도 저를 호구로 보고 있네요. 그게 아니야. 맞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거절당하니까. 마지막에 저한테 온 거잖아요. 제일 만만해 보이니까. 순자야. 만약 미경이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절대 저한테 오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병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나가세요. 순자야. 제발. 나가라고 했어요. 순자가 문을 활짝 열었다. 제발. 나 좀 도와줘. 병수가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당신이 저에게 한 말 기억해요?
누가 하라고 했냐고 했잖아요. 이제 저도 똑같이 말해드릴게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병수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다.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순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순자야. 정말로 날 버리는 거야? 당신이 먼저 버렸어요. 문이 닫혔다. 병수는 복도에서 한참을 울부짖었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날 밤 순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측은하긴 했지만 다시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과 이기적인 의존은 다르다는 것을. 병수는 지금도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다. 병수가 찾아온 후 며칠 동안 순자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다. 이혼한 지 벌써 8개월이 되어 가고 있었다. 순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교실과 글쓰기 교실에 나가면서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과 만나면서 위안을 얻었다. 순자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남편과 헤어진 게 신의 한 수예요. 김 여사가 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혼자여도 나름 평온해요. 순자는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눈치 보며 살 필요도 뒷바라지할 일도 없으니 오히려 자유로웠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순자야? 정말 순자 맞지? 돌아보니 젊은 시절 직장 동료였던 준호가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준호 씨, 여기 웬일이에요? 요즘 복지관에서 법률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 변호사라서 어르신들 도움이 필요할 때 와달라고 해서. 순자는 깜짝 놀랐다. 준호가 변호사가 되었다니?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젊을 때부터 공부 잘하시더니 그것보다 순자 씨는 어떻게 지내? 결혼하고 나서 소식이 끊어졌었는데.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최근에 이혼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힘드셨겠네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적응해 보려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가끔 안부라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옛 동료로서. 순자는 고마웠다. 오랜만에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그때부터 준호와 순자는 가끔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복지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였지만 점차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다. 순자 씨는 참 대단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날 카페에서 준호가 말했다. 대단할 게 뭐예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준호는 순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준호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했다가 일찍 아내를 잃었어요. 그 후로 혼자 살았죠.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미 오래된 일이고요. 대신 일에 매진하며 살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준호는 순자를 존중했고 순자의 의견을 소중히 여겼다. 병수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순자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기분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나 오래됐던가. 그런 어느 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순자는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임종 누가 지켜봤니? 아무도 혼자 돌아가셨어요. 고시원에서. 순자는 씁쓸했다.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결국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것이다. 장례는 어떻게 할 거니?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할게요. 어머니도 와주시면. 알았다. 장례식장에서 순자는 병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젊었을 때의 사진이었다. 그때는 정말 잘생기고 듬직해 보였는데 고생했어. 이제 편히 쉬어. 순자는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다. 미움도 그리움도 없었다. 그저 한 시대가 끝났다는 담담한 마음뿐이었다. 준호가 장례식장까지 함께 와줬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별을 끝낸 지 오래니까요. 그래도 40년을 함께 하신 분인데. 그 40년이 이제는 그냥 지나간 시간일 뿐이에요.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시간이 더 소중해요. 준호가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이 옳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보며 살아가요. 병수의 장례를 치른 지 몇 달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 씨, 남은 시간을 순자 씨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왜 안 되겠어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저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제는 다르실 거예요. 저는 당신을 소중히 여길게요. 존중할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약속드릴게요. 당신이 웃을 수 있게, 행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어요. 준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그럼 함께해요. 서로를 아끼며. 순자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준호와 만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늦게 찾아온 봄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해요. 순자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울을 봤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구나. 순자는 중얼거렸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만난 진정한 동반자와 함께 순자는 새로운 행복을 향해 걸어갔다. 결국 진심과 성실이 승리하는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순자에게도 마침내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이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결국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늦을지언정 행복은 온다. 자, 여러분. 평생 헌신한 아내의 복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안타깝게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누구에게 가장 공감하셨나요? 순자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